자,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 수급은 어느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 수급을 따라서 사볼지 말지 함께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먼저 6개의 종목을 추려봤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공통점이 있죠. 우주항공에 대한 시장 부진에도 오늘 강세 눈에 띄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포착이 됐고요. 완성차 가운데서는 현대차가 수급이 유입되는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이 다시 한번 급등하는 가운데 오늘 셀트리온은 다소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사채 발행 연동 이슈가 해소되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 포착됐고요. 부산 퓨얼셀 수소차 관련한 기대감이 유효하다. 연말에 좀 나온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기관의 연속적인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인텔리안테크,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는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고요. 현대차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되는 가운데 한국전력도 강세, 두산퓨얼셀까지 현재 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수급을 통해서 저희가 힌트를 얻어볼게요.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이코노미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새롭게 또 새해를 출발을 해봅니다. 수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힌트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두 분의 명쾌한 해설을 기대하면서 먼저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왜 샀는지, 그래서 우린 따라 사도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중에서는요, 현대차와 한국항공우주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현대차부터 전략을 좀 세워볼게요. 지난해 12월 주가 상승률이 좀 나왔었던 종목이고 오늘 강력한 매도 중에 외국인이 좀 사고 있다 보니까 그 이유도 궁금해요. 인성익 고문님은 현대차에 대한 의견 어떨지 일단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지상에서 공중부양이라고 해주셨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해석으로 봐도 될까요? 땅에 있지만 공중부양을 하는 어떤 긍정적인 느낌? 뭐 그것도 좋은데요. 네. 일단 이게 전에 그 UAM이라 그래서 이제 도시 항공 우주 UAM.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시제기를 초도 비행하게 이제 하려 준비를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지상에서 좀 올라가면 공중 부양하는 그런 컨셉을 좀 잡긴 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한 5만 주 정도 매수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기아 쪽으로 더 매수가 좀 집중되고 있는 건 맞아요. 오늘 기아 같은 경우 외국인 경우는 한 25만 주 오전에 매수를 했거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현대보다는 기아를 기관이나 외국인이 서도하는 게 맞고 네. 주가는 수급에서만큼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갈 거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총이 거의 이제 맞물려 비슷하게 왔어요. 지금 현대차 시총이 42조거든요. 기아차가 무려 40조까지 올라왔어요. 시가총액이. 이제는 뭐 글쎄요. 실적을 봐서 그 정도의 지금 거의 맞물린 상태가 이어질 수 있겠나 생각해보면 그건 아닐 것 같다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 매출이 작년에 162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5조나 나왔어요. 무려 57% 증가했어요. 근데 현대차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안 올랐잖아요. 상대적으로 기아차 같은 경우는 매출은 100조, 영업이익은 12조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현대차보다는 적단 말이에요. 근데 시총은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의 수급, 개인들의 매매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차보다는 수급에서 더 어울리는 기아차 쪽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쪽. 그리고 새로운 이제 공중 부양 얘기도 좀 도시항공 얘기도 네.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는 기아차보다는 현대차를 더 바라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현대차를 한번 선정했습니다. UAM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최근에 사실 말씀 주신 대로 기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추천주 얘기하면 현대랑 기아 중에 골라주세요라고 하면 김태성 본부장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기아죠. 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는데 인성익 고문이 오늘 말씀 주신 건 현대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의 눈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는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떤 의견일지, 왜 기아라고 하셨을지 한 줄 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불안과 기대의 공존이다라고 합니다. 불안 요소, 네. 기대 요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불안 요소는 우리가 너무 축배를 좀 빨리 터트린 게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좀 컸었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금리 인하가 올해 뭐 3월, 4월, 5월 저는 이때 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엔 작년 4분기 이제 올랐었던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 그 대표적인 섹터를 꼽아보자라고 한다면 결국 자동차 쪽도 그것을 좀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이제 기대감은 하나 있죠. 작년 내내 사실 이제 작년 이맘때쯤만 하더라도 현대차, 기아 그렇게까지 주가를 좋게 보는 사람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판매 대수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피크아웃일 가능성이 높다. 2분기에도 피크아웃일 가능성이 높다. 3분기에도 피크아웃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좀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것들을 계속 굉장히 높은 판매 대수 그리고 이제 인도 시장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이 탈출구 혹은 이제 성장성, 확장성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거쳐온 이제 현대차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변동성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대차보다는 당연히 기아가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와 기아 누가 더 EV, 그러니까 전기차 쪽의 비중이 더 많은가 혹은 이미지적으로 누가 더 전기차 브랜드인가라고 하면 기아에 이제 손을 네. 드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은 더 탄력적인 움직임들이 기아 쪽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대가 안 가고 기아가 가고 기아가 가는데 현대가 안 가고 그런 일은 네.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시간의 차는 물론 존재하겠습니다만 일단 두 기업은 같이 움직임에 있어서 일단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너무 빠른 기대감에 따른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러한 조정 시에 외국인의 픽을 받는다라는 것은 조금 길게 봤을 때는 그렇게 부정적인 요인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봤을 때 그렇게 부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네. 이걸 바꿔 말하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해도 될지 궁금한데 그쵸. 좀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두 네.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현대차 그러면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지금 현 구간 저희 한번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손으로 OX 한번 표시해 주시겠어요? 오! 좋습니다. 이건 뭐 하트네요. 네. 현대차에 대해서는 두 분 다 현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는데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니까 괜찮겠다, 사봐도 되겠다라고 좀 조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도 봐야겠죠.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부진에도 이 바이오도 지금 잘 가고 있긴 한데 우주항공 섹터가 지금 조용히 선방을 잘해주고 있어요. 인성익 고모님의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컨센서스를 넘는 4분기 실적, 결국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수주 목표치도 5조를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수주 5조면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회사가 올해 매출이 한 3조 7천억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3조 7천억도 상당히 좀 잘 나온 편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컨센서스보다 조금 낮긴 해요. 한 3%, 4% 좀 하락을 하면서 올해 매출이 4분기에 실적이 컨센서스 조금 하락은 했어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1조 3,500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 4% 정도 하회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은 4분기 영업이익은 1,369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9%나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12%나 상회하는 부분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온기로 따지면 올해 영업이익이 한 3조 7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내년 실적은 좀 5조까지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글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쁘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폴란드 FA50 관련해 갖고 그다음에 그 말레이시아의 KF21인가 이게 초도 물량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아마 원래까지 가면은 뭐 거의 순항할 것 같다. 그다음에 기존의 헬기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의 상황들이 이 회사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쪽이고 지금 한 달 누적해 갖고 지금 오늘 지금 이제 기관 오늘 외국인 픽이긴 하지만 기관이 더 많이 사요. 이게 기관이 한 달 누적해서 40만 주를 샀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한 4만 주 샀는데 외국이 더 많이 샀네. 57만 주나 지금 한 달 누적해서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다행인 것은
전체적으로 어제 시장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장이 빠졌어요. 그리고 애플이 빠지면서 반도체가 좀 다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삼성전자 위주에서 다 빠졌단 말이에요. 빠지는데 그것을 그래도 받아주고 있는 곳이 지금 이쪽 항공우주, 그다음에 뭐랄까요, 그 항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가는 그 방위산업 쪽, 그다음에 기존의 제약 이런 것들이 받아주고 있다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회사 많이 오르긴 했는데 계속적으로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듭니다. 주가는 좀 올랐지만 향후 전망이 좋기 때문에 좀 계속 눈여겨볼 필요 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지 역시 한 줄 평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적 그리고 기술력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기술력도 좋으면 안 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우주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돼요. 회사도 꾸려가야 되려면 당연히 캐시카우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방산이 확실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면서 우주 분야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업성을 확장하고 있는 저는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투자를 하시려면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냥 수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022년도에 이제 굉장히 좋은 랠리가 나왔었습니다. 이때 이제 연간 매출액이 약 3조에 달했는데 만약 이 3조를 넘어서는 지금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때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이 섹터의 특성상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잘 움직이긴 한데 또 무거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오늘처럼 이제 양봉일 때보다는 일단 양봉 이후에 단발성으로 조정이 나올 때 그 조정을 이용한 매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 투자하려면 이런 기업을 해야 된다. 한국항공우주 외국인의 선택이었고요. 자, 그럼 두 분은 어떻게 한국항공우주 지금 자리 매수 괜찮다 보십니까? OX. 중장기로 보기는 분명히 괜찮은데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 따라 사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다. 안 산다라는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또 만나고 오셨어요, 두 분 잠깐? 너무 똑같이 X였습니다. 확인됐고요. 얘는 많이 올랐어요. 네.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다시 또 반도체로 간다면 이게 좀 빠질 거예요. 같아요. 오늘 예. 쉬어가니까 또 예. 오를 수 있었던 오늘의 이유였고요. 자, 그럼 이어서는 기관의 수급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 가운데 인텔리안테크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항공우주랑 비슷한 시선을 갖고 계실지 이것도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영역은 엄연히 다릅니다. 인텔리안테크 인성일 고모님의 한 줄 평 보겠습니다. 5G를 넘어서 위성통신으로 적에도 위성통신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예, 맞아요. 앞으로도 전망이 어때요? 좋습니까? 네,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고 된다. 당연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향후에 지금 5G 나는데 6G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6G가 적에도 위성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위성 통신을 통해서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6G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쪽 사업에서는 상당히 이 회사가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차세대 이동통신 관련해 갖고 적에도 위성통신 그 장비를 본격적으로 만드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오늘 통신주 다 올린다고 말씀드렸어요. 항공우주항공, AP선, 세트레가 다 오르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항공우주 같은 건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AP 위성이 많이 오르는데 오늘 거래가 터졌어요.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세트레가이나 지금 인텔리안테크 이런 것들은 아직은 거래가 이게 터졌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오르는 폭도 좀 적고, 그러니까 기왕 이쪽 항공우주 쪽으로 하면 시각을 돌린다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종목보다는 이 뒤쪽에 말씀드린 두 종목이 더 효율적이겠다, 올라가는데 좀 안전하겠다.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겸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작년에 한 20%, 그러니까 23년도 말이에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예상이 한 20% 정도 이상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24년도 영업이익은 거의 지금 100% 이상 또 잡고 있어요, 회사가. 그래서 그 정도로 갈 수 있을까라고 의문은 하는데 일단은 회사가 잡고 있다는 건 상당히 가능성 있고 해볼 만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액도 30% 정도 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한번 가보자. 그리고 최근에 그 스테이터 5인가 그 통신 사업 하는 회사 있어요. 이 회사가 제 4이동 통신을 하는데 여기 지분을 또 한 5.5%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장성, 성장성, 여러 가지 실적
이런 겸비한다면 현재 가격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간 상황은 아니다라고 봤을 때 적극적으로 한번 매매할 필요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 그럼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적극 매매라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 괜찮다? 오늘은 좀 피해요. 왜냐하면 덜 올라가긴 했는데 어차피 내일은 저쪽에서 바뀌면 이거 바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틀 올랐기 때문에 3일 계속 올라간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쪽에서는 하루 좀 쉬었다가 가는 게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정확한 투자 전략입니다. 저희가 좀 세세하게 임성익 고문님을 통해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어요. 인텔리한테 그 기관의 매수였는데 김태성 본부장님 어떤 의견일지 연이어서 한 줄 평으로 보겠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기대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 지난해부터 말이 있었고 해를 그렇죠? 넘겨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동화책 중에 뭐 양치기 그렇죠. 뭐 이런 느낌으로 또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약간 이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속도를 좀 내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저것보다 제가 이제 더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인텔리엔테크가 지난해 4월 달에 1,000억에 달하는 유상 증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총이 8,000억인데 1,000억의 증자를 했어요. 그럼 엄청나게 큰 규모고 그 1,000억을 어디다 쓸 거냐라고 했었을 때 R&D 기술 투자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뭐 한 번 좀 많이 밀리긴 했지만 증자 물량을 좀 많이 소화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만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 인텔리테크 또한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대신 저도 지금 매수하자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내일 조정 혹은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이제 천천히 사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결국에는 OX로 표시하자면 지금,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 저희가 수급 들어온다고 따라 산다고 하기에는 아니고 조금 지켜보다가 조정 시에 그 기회를 한번 노려볼 필요 있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분명 우리가 오늘 본 종목들이요, 다 시장 안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수급이 유입됐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전략을 세워드렸는데요.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했는데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